안녕하세요. 저는 혜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열쇠를 탁자 위에 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마치 비극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 모아온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이웃들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그 말보다 더 잔혹했던 것은 그 배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근한 말투, 평가하는 눈빛, 제가 알지 못했던 음모 속에서요. 왜 가족이 친딸의 집을 빼앗으려 했을까요? 왜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버리려 했을까요? 아직도 그날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끓인 김치찌개의 뜨거운 김이 창문 유리에 서리처럼 번지고 대학 시절 엄마가 사주셨던 베이지색 수건으로 손을 닦던 순간이 제겐 따뜻한 기억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집에서의 마지막 가족 식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합정역 근처 아늑한 아파트, 7년 동안 대출을 갚으며 마련한 제 첫 집, 젓가락 하나하나를 가지런히 놓고 소주잔을 곱게 맞추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카네이션 꽃까지 사와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앉으시며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미소 지어주실 모습을 상상했죠. 6시 40분, 언니 은경이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세련된 그녀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훑으며 부동산을 평가하듯 말했습니다. 꽤 깔끔하네. 그 말투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뒤따라 들어와 제 얼굴이 아닌 천장, 바닥, 벽 구석구석을 살피셨습니다. 집 구조는 괜찮네. 그런데 혼자 사는 딸이 뭐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냐?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는 딱 알맞고 따뜻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제가 걸어둔 가족 사진 액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셨지만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애정이라 믿고 싶었지만 그 눈빛은 단지 사진이 벽과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샐러드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은경은 테이블 밑에서 몰래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가지 질문만 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 집을 샀지? 사무직 월급으론 택도 없을 텐데.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절약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았어요. 아버지는 비웃듯 웃으셨습니다. 빚은 결국 가족의 짐일 뿐이지. 제 목구멍은 막힌 듯 답답했고 김치찌개만큼은 칭찬을 기대했지만 제가 냄비를 내려놓자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을 정리하시더니 그 잔혹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열쇠를 두고 가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은경은 미리 준비해둔 파란색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 기숙사를 떠날 때 썼던 바로 그 가방이었고 안에는 제 옷, 노트, 할머니가 손수 짜주신 목도리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말입니다. 저는 서 있던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숨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엿보던 이웃들의 시선은 호기심, 동정, 그리고 비웃음을 섞어 제게 꽂혔습니다. 왜? 자외선더센터에서 3년쌤이 잊었다. 여러분은 이것이 최악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 낡은 가방을 끌며 계단을 내려갈 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내가 앉아 있었는지 이미 일어서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모든 게 짙은 안개 속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단 하나, 선명하게 들린 건 내 파란색 캐리어가 마룻바닥에 끌리며 내는 건조하고 차가운 소리였다. 마치 판결문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듯한 소리였다.
아버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다.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다. 혜진아. 원래부터 우리 가족의 자산이었을 뿐이다. 넌 잠시 빌려 살았을 뿐이야.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이 답답한 시간을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듯했다. 언니, 은경은 내 캐리어를 밀어던지며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다. 고마운 줄 알아. 우리가 다 챙겨놨으니까 넌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그 말은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떨렸지만 울지 않았다. 목이 메어 차라리 숨조차 막힐 만큼 답답했지만 소리내어 울어주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집안을 둘러봤다. 동묘 시장에서 어렵게 구입한 작은 식탁, 3번이나 바꿔서 고른 커튼, 대학교 기숙사에서 데려온 작은 선인장 화분까지 모든 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단지 자리를 차지한 불청객일 뿐이었다. 현관 밖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고개를 돌리자 옆집 할아버지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눈을 피하는 척했지만 그 시선엔 분명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알았다. 몇 시간 안에 온 동네가 수군될 거라는 걸. 그 집 딸, 부모한테 쫓겨났대.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보지.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발걸음을 옮기며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뒤로 들었다. 그것은 마치 평생 갇히라는 판결 같았다. 이슬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나는 캐리어를 끌며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캐리어가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위를 부딪힐 때마다 가슴이 채찍질 당하는 듯 아팠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나는 집을 잃었고 가족도 잃었다. 그러나 몰랐다.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택시 뒷좌석에 캐리어를 올려놓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혹시 가족 중 누군가일까? 또다시 모욕하려고?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혜진 씨 맞으시죠? 저는 하나은행 신용관리팀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최근 귀하의 아파트 명의 변경 요청이 접수되었는데 절차가 불법적이라 거부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혜진 씨는 단독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나는 멍해졌다. 택시 창밖,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 위에서 길게 번져나갔다. 두근거리는 심장은 이번만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뭔가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김혜진 시인 징파 씨 단독 명의입니다. 저희가 모든 변경 시도를 막아두었습니다.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떨리는 웃음이었다. 비웃음 같기도 하고 안도 같기도 했다. 가족들이 만든 연극에 내가 거의 속을 뻔했다니.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로 살 수는 없다. 물러서면 그들은 나를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다. 나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 민서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그녀는 지금 변호사 연수 중이었다. 단 20분 만에 민서는 합정역 근처 카페로 달려왔다. 노란 조명이 나무 테이블 위로 내려앉아 따뜻했다. 혜진아. 그녀의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야. 계획적인 범죄야. 가만히 있으면 넌 모든 걸 잃게 돼.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잔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데일 정도였다. 그때 머릿속에 파란 캐리어가 마룻바닥을 구르던 소리가 또렷하게 스쳤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그들이 날 지우도록 두지 않을 거야. 다시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첫 번째, 아파트 관련 모든 서류를 모아 계약서, 납부 영수증, 은행 이메일까지. 두 번째, 그들이 명예 변경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에. 세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들은 그걸 이용할 거야.
창밖에는 여전히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밤 처음으로 나는 춥지 않았다. 계획이 있었고, 동맹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이 내 편에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단순히 집을 지키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 자신을 지켜내는 싸움이다. 나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서류를 뒤적였다. 오래된 노트북 화면에 계약서 PDF, 납부 영수증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것들은 마치 내 존재를 증명하는 퍼즐 조각 같았다. 그러나 은행 계좌에 접속하려는 순간 차가운 문구가 떴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급히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직원은 말했다. 최근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계좌가 잠금 처리되었습니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는 직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들, 바로 가족이 내 재정을 뒤흔들고 있었다. 다음날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낯설게 느껴졌다. 등 뒤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가족한테 쫓겨났다잖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들은 집만이 아니라 내 이름까지 지우려 했다. 저녁 무렵 나는 아파트로 향했다. 최소한 남은 물건이라도 가져오고 싶었다. 그러나 열쇠는 맞지 않았다. 이미 새 자물쇠로 교체되어 있었다. 문을 밀어도 소용없었다. 그때 안에서 문이 열렸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회색 후드티 차림, 눈빛은 차가웠다. 누구세요? 나는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전세 들어왔어요. 가족분들이 그러시던데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안쪽을 힐끗 보니 내가 직접 꿰매던 아이보리 커튼은 사라지고 푸른색 커튼이 걸려 있었다. 가족 사진은 그들의 사진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응영 언니, 내 흔적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나는 현관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도둑처럼 내 집을 훔쳐보는 기분이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등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며 속삭였다. 멈추면 정말로 사라지게 돼. 그날 밤 민서가 찾아왔다. 나는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어머니가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장면, 언니가 액자 속 내 사진을 빼고 자기 사진을 넣는 장면, 아버지가 내 책상에 앉아 의자에 기대는 모습.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자기 집처럼 점령하고 있었다. 민서는 내 손을 세게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바로 증거야. 혜진아, 그들은 선을 넘어섰어. 이건 더 이상 사적인 아픔이 아니야. 법정 싸움이야. 그리고 넌 반드시 맞서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손은 떨렸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결심 때문이었다. 알았다. 장애물은 이제 시작일 뿐 나는 반드시 이겨내야 했다. 재판날 서울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포구 법원 앞에 서서 나는 민서가 준비해준 서류 뭉치를 꽉 쥐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민서는 내 어깨를 잡아주며 말했다. 혜진아, 부모님과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 너 자신을 지키는 거야. 법정 안은 숨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어두운 정장을 입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끈을 쥐고 있었다. 은경 언니는 팔짱을 낀 채 얇은 미소를 띄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재판이 시작되었다. 내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재산 탈취 행위입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앞 스크린이 켜졌다. CCTV 화면에 어머니가 내 서랍을 열고 언니가 액자 속 내 사진을 빼고 자기 사진을 넣으며 아버지가 내 책상에 앉아 의자를 시험하는 모습이 나왔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변호사가 이어 말했다. 또한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녹음 파일입니다.
김 씨와 장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가면 바로 자물쇠를 바꿔. 그리고 천천히 물건을 치워. 울겠지만 못 지켜. 법정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책상을 내리쳤다. 그건 농담이었다. 우리는 단지 가족 재산을 관리하려 했을 뿐이다. 그러자 판사가 물었다. 등기부에 당신 이름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나는 증언대에 서서 떨리는 다리를 다잡고 목소리를 냈다. 저 김혜진은 이 아파트를 제 힘으로 샀습니다. 대출도 계약도 모두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자물쇠를 바꾸고 벽에 걸린 사진을 바꾸고 이웃에게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집만 빼앗으려 한 게 아닙니다. 저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법정은 숨죽은 침묵 속에 잠겼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오직 진실만 말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변명을 짓눌렀다. 마침내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제출된 증거에 따라 김혜진 씨를 아파트의 단독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또한 위조 문서 및 재산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굴욕 때문이 아니었다. 정의가 드디어 나를 향해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자 법정은 술렁였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얼굴이 창백해진 채 외쳤다. 말도 안 돼. 여긴 원래 우리 집이야. 그러나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만 바라보았다. 은경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하얗게 쥔 채 있었다. 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다음 날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은 수군거렸다. 김 씨가 딸 집을 빼앗으려다 법정에서 졌다더라? 체면이 말이 아니지. 일주일 뒤 은경 언니는 몇 달째 자랑하던 국제학회의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됐다. SNS에는 이런 글이 돌았다. 체면만 중시하던 집안이 결국 딸 재산까지 훔치려 했대. 추하다. 나는 통쾌하지 않았다. 대신 묘한 결연함이 밀려왔다. 정의가 기록되었고 이제 그들은 자신이 뿌린 대가를 치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이 찰칵 하고 열렸다. 이번엔 진짜 내 열쇠였다. 그러나 안은 낯설었다. 파란 커튼, 싸구려 방향제 냄새, 값싼 그림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다. 내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숨을 고르고 하나씩 시작했다. 액자를 내리고 낯선 장식품을 박스에 담았다. 그리고 그 위에 라벨을 붙였다. 그들의 것. 그 순간마다 가족에게 묶여있던 보이지 않는 끈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 같았다. 주방 서랍 속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손수건 하나가 남아있었다. 나는 그것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흘러나왔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권리가 있는 곳이다. 오늘 나는 그 집을 되찾았다. 다음 해 봄 한강 둔치에 벚꽃이 만개했다. 꽃이 피 흩날리는 길을 걷는 내 마음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씻겨 내려간 듯 한없이 가벼웠다.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과의 전쟁은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가끔 꿈속에서 부모님과 언니 얼굴이 떠오르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내 가슴을 조이지 않았다. 어느 아침 나는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을 다시 올려놓았다. 외할머니와 내가 전통시장 축제에서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혜진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진실과 자존심을 지킨다면 너만의 길을 찾게 될 거야. 나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파트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다. 대학 시절에 내가 그렸던 그림들을 다시 걸고 발코니에는 작은 화분들을 놓았다. 그리고
친구들과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나무 탁자를 마련했다. 이제 이 집의 모든 공간, 모든 물건은 내가 선택한 나의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용서는 남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언젠가 가족이 나를 이해하고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그날이 오든 오지 않든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미소 지을 것이다. 나는 이미 어둠을 뚫고 나올 만큼 강해졌으니까. 돌아보니 알겠다. 버림받는 순간은 때로는 자신을 되찾을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파괴라고 생각했던 상실은 사실 새로운 삶의 탄생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가 지워질 뻔한 한 사람이 다시 목소리와 믿음, 존엄을 되찾는 여정이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혹시 버려졌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기억해달라. 침묵은 당신을 어둠에 가둔다.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밖으로 나선다면 결국 빛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집은 단순히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곳이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오직 당신만이 자신에게 줄 수 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줍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배신, 사회의 차가운 외면, 그리고 마치 존재 가치가 없다는 듯한 배척.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과 끈기는 어둠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등불이라는 것을. 혜진이 되찾은 집은 단순한 벽과 가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 권리를 상징했습니다. 때로는 상실이야말로 새로운 삶을 여는 문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찾고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힘은 고통을 피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 나아갈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유는 오직 스스로에게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함께 나누고 전해주세요.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니시길 바랍니다.